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 필기 영상이랑 그 다음에 준비물 영상 올리신 거 혹시 보고 오셨나요?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보고 와주세요. 제가 저 뒤에 영상 뒷머리쯤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대망의 실기 썰입니다. 썰. 실기 썰 플러스 실기 팁들을 좀 같이 공유해 볼까 해요. 왜냐면 저도 이런 걸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옆에 없었어가지고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막 이랬는데 잘 캐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거는 혹시나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소소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전에 올린 그 실기 준비물 그 28가지를 전부 다 들고 이고 지고 이제 수험장으로 가요. 근데 이 수험장에 가기 위해서는 그 실기 시험을 개태야 돼요. 진짜 웃긴 얘기지만 저 학원 다닐 때 접수를 못해서 시험을 제주도에서 보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말이야 방구야 뭐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떡시험 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가 없어요. 서울만 해도 몇 군데가 없어요. 지방에는 더더욱 없겠죠. 자기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다들 시험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 시간이랑 공지 뜨는 거 보시고 사전 접수를 꼭 해두시는 게 좋아요. 어느 시험장에서 볼 건지 한 곳, 두 곳 정도는 생각해둬라. 컴퓨터로는 제가 은평 쪽을 보고 있었고 핸드폰으로는 동대문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다가 은평이 더 가까워가지고 은평에서 시험 치기로 했어요. 3. 카드 결제 말고 계좌 이체 하셔야 돼요. 카드 결제 하는 순간 날라가고 없어. 계좌 이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수하실 때 팁은 요 3개 꼭 기억해 두셨다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대에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접수가 끝나면 이제 제가 올려드린 그 준비물 다 가져가지고 시험장으로 가셔야 돼요. 한 30분 정도 일찍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제 심호흡도 좀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거기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복장 다 하고 여기서 또 팁. 복장이 우리가 모자, 옷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시험장에 입시를 못해요. 되는데 요런 보이시죠? 요런 액세서리류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검사하시는 분들이 감독관들이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라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걸이, 이런 귀걸이들은 365일 착용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미리 다 빼놨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그리고 반지 같은 거는 솔직히 눈에 바로 보이니까 바로 제거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의식하지 않으면 놓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괜한 위생 점수, 복장 점수에서 점수를 깎이지 마시고 이런 거 미리 잘 챙겨서 빼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 시험을 그렇게 해서 저는 아침 대바람부터 시험을 치러 갔어요. 8시 30분 첫 시간 시험대였거든요. 그래서 22명이 시험을 쳤고 11명씩 각각 1번 방, 2번 방에서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4명이 실격을 당했습니다. 떡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짜 떡제조사 기능사 실기의 핵심은 떡이 익느냐 익지 않느냐 여기서 갈려요. 근데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저도 진짜 어떻게 물에 넣고 익혔는데 안 익지? 어떻게 30분씩 그 뜨거운 찜기에 쪘는데 안 익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저도 그 뭐라고 할까 시험 학원 다닐 때 경단이 안 익었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너 경단 안 익어서 이거 만약에 제출했으면 실격이다. 그리고 새머리 찰떡은 안 익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한가? 그래서 여러분 떡을 무조건 익히겠다는 신념으로 시험에 임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떡이 익지 않은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쌀가루의 상태. 얼려있는 쌀가루를 지급받으실 때는 여름이나 이럴 때는
잘 쉬기 때문에 얼려진 상태로 주시거든요. 그 얼음 알갱이들이 남아있으면 떡이 안 익어요. 그러니까 손 들고, 실제로 저도 3마리 그 찰떡을 받았는데 진짜 이만한 게 이게 너무 꽝꽝 얼려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걔가 조금이라도 부서졌으면 저도 아마 그걸로 시험 쳤을 거예요. 그러면 저 떨어졌겠죠? 안 익었을 테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너무 이만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들고, 나 이거 너무 큰데 너무 안 녹고 안 깨진다. 나 저기 있는 거 저걸로 바꿔도 되냐고 물어봤고, 그 감독관님이 그러면 저기 있는 걸로 바꿔 이래서 이 덩어리만 다시 그람수를 재고 그 풀려져 있는 쌀가루의 그람수를 다시 재서 체에 내려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떨어지신 분 4명 중에 한 분이 저랑 같이 학원 다녔던 분이셔가지고, 근데 그분은 억지로 그렇게 막 알갱이를 다 깨부숴가지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밑에 쪽 부분은 안 익으신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실격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쌀가루가 얼어져 있으면 얼음 알갱이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안 익거든요. 그러니까 꼭 손을 들고 저 바꿔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 2번째, 수분이 골고루 가지 않으면 안 익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분을 이렇게 스푼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찍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넓게 하시고 바로 체에 내리지 마시고 걔네들을 한번 섞어주세요. 섞어주신 다음에 그 상태로 체를 곱게 내려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번째는 찜기의 김이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퍼지면 떡이 안 익어요. 이거는 근데 찜기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연습을 하실 때 내 찜기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저는 다행히 찜기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옆으로 새는 경우는 없어가지고 그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산 찜기가 김이 옆으로 샌다. 그러면 바꾸셔야죠, 찜기를. 대나무 찜기 새 거 사셔가지고 다시 하시던지, 아니면 이 면보를 좀 더 많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새는 부분을 다 막고 새는 부분을 다 막고 이렇게 하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만 주의하셔도 실격당할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떡 할 때. 그리고 이제 조금 멍청한 얘기지만 저는 학원 수업이 5시간이어가지고 시험도 당연히 5시간인 줄 알았어요. 2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저는 10초인가 20초 남겨놓고 제출했어요. 와, 제출을 하셔야지 여러분. 제출을 못하면 또 실격이거든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분배를 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장에 가시면 번호표를 이렇게 이게 뽑는 걸로 뽑고, 그 번호표를 여기 옷 뒤에다가 찐뽕을 해요. 그러면 이 찐뽕한 이 번호를 보시고 감독관님들이 쟤 몇 점, 쟤는 저거를 못했지, 쟤는 저거를 못했지 이러면서 점수를 빼시거든요. 차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번호표 잘 여기 보이게 다시면 되고, 신분증 꼭 챙겨가셔야 되고, 2시간 시험이고. 근데 그 조리대가 생각보다 좁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실 때 치우고 다시 세팅하고 치우고 세팅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험장에서도 치우고 세팅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근데 공개니까 공개해도 되겠지? 이렇게 이거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송편이랑 3머리 찰떡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요구 사항이 되게 생각보다 디테일해요. 장신구, 두발 상태, 손톱 상태 뭐 이런 거 써있고, 좀 보시면 항목별 배점에 정리정돈 및 개인위생이 14점이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여기서 깎이시면 안 돼요, 절대. 그 다음에 각 과제별 43점에서 86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점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깎이시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격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쌀이 익지 않았다, 모양이랑 제조 방법이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지급된 재료 위에 재료를 썼다. 그 다음에 장비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했다. 미숙해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면 다 그냥 안 되고,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완성도 실격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 내고 먼저 하나 내면 안 되냐고 제가 안 그래도 물었거든요. 왜냐면 새머리 찰떡은 다 됐는데 송편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각각 내면 안 되냐 했더니 반드시 동시 제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이제 시험자의 어떤 마음가짐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2시간이라는 거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좀 약간 멘붕이었어요.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막 아다다다다다 하면서 어쨌든 시작을 했어요. 하고 제가 또 새머리랑 송편에 자신이 1도 없었어요. 저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학원도 다시 재수강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거의 1분 남겨놓고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송편도 생각보다 익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막 조마조마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도 그 시간을 끝까지 다 지켰어요. 끝까지 다 지켰어요. 진짜 빠듯하게 저는 시험을 쳤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익히셔야 돼요. 안 익히면 답이 없어요. 다 익혀야 되고, 그리고 약간 여러분 여유를 조금 가지셔야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새머리 찰떡을 만드는데 쌀가루 이렇게 하고 밑에 면보에다가 그런 부속물들을 좀 깔고 그 위에 쌀가루를 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까먹고 그 쌀가루에다가 부속물을 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순간 섞으려고 하는데 뭔가 쎄한 거야.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면보에, 왜냐면 비슷하게 시험을 치기 때문에 순서가 거의 좀 비슷해요. 빠른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까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차 해서 쌀가루 섞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섞기 전이어가지고 위에 있는 애들 몇 개 이렇게 쏙 건져서 눈치 좀 보다가 그래서 점수가 조금 깎였을 수도 있지만 눈치 좀 보다가 이렇게 면보에 깔고 그 쌀가루 이렇게 부재료랑 섞어가지고 그 위에 깔고 새머리 떡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다면 아마 떨어졌겠죠?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약간 여유를 좀 가져시고 한번 쓱 진짜 힘든 일이긴 한데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와, 내가 이거를 주변에 둘러볼 수가 있었네 라고 생각했던 게 천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운이었던 거죠. 한번 주변도 다른 사람들은 어디쯤 했나 한번 쓱쓱 보시고, 그리고 막 뭐라고 할까, 막 하다 보면 순서가 꼬여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그 시험대를 닦았어요. 그 작업대를. 그걸 한번 행주로 닦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약간 생각을 했던 거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필기는 독학하고 실기는 학원 가서 배웠잖아요. 저는 내일 배움 카드로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학원에서 실기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쌀가루 같은 거, 맵쌀가루, 찹쌀가루가 막 1kg 800g, 500g씩 들어가는데 걔네들도 비용이 꽤 들거든요. 콩, 호박꼬지, 뭐 대추, 밤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호박꼬지 이런 거를 가정집에서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내일 배움 카드로 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다 포함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꼭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실기시험을 꼭 학원에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원에서 은근히 배울 것도 많고 재료 비용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 학원을 근처에 알아보셔가지고 하시고, 실제로 저랑 같이 수업 받으신 분 중에 한식, 양식, 제과제빵까지 다 짜신 분이 떡제도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3번을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빡쳐가지고 학원에 오셨더라고요. 이까짓 게 뭔데 이렇게 안 되냐. 근데 그분이 이제 유튜버나 이런 데서 정보를 입수하셔서 이걸 하신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그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정답이랄 게 없거든요.
떡은 무조건 익히셔야 돼요. 익히는 거는 본인이 체득하셔야 돼요. 그게 몇 g을 넣고 몇 cc를 넣는다고 익혀지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로 떡제조 기능사 실기시험 준비할 수 있는 학원 검색해서 거기 들어가서 9번 정도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러 갔고, 집에서 개인적인 연습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운이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떡 만드는 것도 영상에 좀 찍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시험을 치고 또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 떡이라는 게 정확한 계량보다는 감각이 더 중요해요. 떡 만들기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뭐 몇 g을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쪄도 시험 순간에 본인들이 받는 쌀가루와 그 상태에 따라서 물을 30ml 넣을 수도 있고 25ml 넣을 수도 있고 4숟가락 넣을 수도 있고 3숟가락 넣을 수도 있고 12숟가락 넣을 수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떡의 그 뭉침의 정도를 파악해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도 되겠네요. 생각보다 엄청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또 뭐가 많이 없네요. 아무튼 여러분, 저도 합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시기를 바랄게요.